고대 유적을 직접 들여다본 시도가 있었다. 기원전 5세기부터 오늘까지 2500년에 걸쳐 7번. 누군가는 직접 들어갔고 누군가는 첨단 장비를 들고 갔다. 그리고 7번 모두 같은 자리에서 멈췄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7가지다. 그리스 역사가가 직접 들어가 기록한 미궁, 정글에서 35에 숨을 거둔 박물학자, 기단만 남기고 사라진 미궁의 토대, 정부가 동결시킨 지하 격자, 헬리콥터 레이저가 정글 아래에서 끌어올린 70만 명의 도시, 피라미드 안에 누군가 일부러 봉인한 통로, 그리고 반세기째 한 삽도 닿지 않은 황제의 무덤. 시대도 도구도 다른 7자리는 결국 같은 결말을 맞았다. 첫 번째 인물은 헤로도토스다. 학교 교과서에서 한 번쯤 스쳐간 그 이름이 맞다.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그에게 역사의 아버지라는 별칭을 붙였다. 역사라는 것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기록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가 살았던 건 우리가 사는 시대로부터 약 2500년 전. 출생지는 소아시아 할리카르나소스, 지금의 티르키의 보드룸이다. 그가 남긴 책은 역사 9권이다. 자기가 가본 곳, 만난 사람, 들은 이야기를 직접 기록했다. 그중 한 페이지가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다. 기원전 약 448년, 헤로도토스는 이집트로 향한다. 그리고 하와라라는 지역의 미궁에 직접 들어간다. 본인이 안에서 본 것을 그대로 기록했다. 방이 3000개, 지상에 1500개, 지하에 1500개, 2층 구조의 거대한 건축물이었다. 그는 이 건물을 피라미드를 능가하는 규모라고 적었다. 당시 기자의 피라미드는 이미 1000년 넘게 서 있던 시대였다. 그 피라미드를 능가한다고 단언한 것이다. 기록은 헤로도토스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디오도로스, 스트라본, 플리니우스, 후대의 그리스 로마 역사가들이 잇따라 같은 미궁을 직접 방문해 동일한 규모를 남겼다. 한 사람의 착각이 아니다. 4세기에 걸친 집단 증언이다. 그런데 그 미궁은 지금 흔적조차 없다. 통째로 사라졌다. 그가 직접 들어가 본 건물이다. 후대 역사가 셋이 같이 확인한 건물이다. 그것이 통째로 증발했다. 헤로도토스가 살던 시대의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지금까지 온전히 남아있는 것은 기자의 대피라미드 하나뿐이다. 그 중에서도 미궁은 가장 철저히 지워진 사례다. 누가 가져갔는지, 어디로 옮겼는지, 왜 사라졌는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돌 한 조각도 발견되지 않았다. 헤로도토스가 살았던 시대는 2400년 전. 그러나 같은 일이 1860년에도 반복된다. 그 사람은 발견한 지 1년 만에 정글에서 죽는다. 두 번째, 이름은 앙리 무오. 1826년 5월, 프랑스 동부 몽벨리아르에서 태어났다. 직업은 자연사 박물학자, 탐험가가 아니라 곤충학자였다. 나비와 딱정벌레를 채집해 표본으로 만들던 사람이다. 그 채집 기록이 영국 왕립지리학회와 런던 동물학회의 눈에 들었다. 두 단체는 동남아 탐사를 후원한다. 1858년, 무우는 배에 올랐다. 시암, 캄보디아, 라오스, 4년 가까이 정글을 걸었다. 그러다 1860년 1월, 캄보디아의 밀림 한가운데에서 그것을 마주한다. 앙코르와트였다. 무우가 첫 방문자는 아니다. 1550년 포르투갈 상인이 다녀갔고 1586년에는 안토니우 다 마달레나라는 수도사가 들렀다. 그러나 그 기록들은 유럽에서 사라졌다. 너무 짧았고 너무 종교적이었고 너무 깊이 묻혔다. 무우는 달랐다. 그는 일기를 꼼꼼히 적었고 사원의 윤곽을 정밀하게 스케치했다. 그 기록이 앙코르와트를 유럽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알린 결정적 계기가 된다. 무우는 발견자가 아니라 그 사원을 세상이 알아보게 만든 사람이었다. 그는 그 결과를 보지 못했다. 탐사 도중 라오스 루앙크라방 인근에서 말라리아에 걸렸다. 1861년 11월 10일. 정글의 임시 야영지에서 숨을 거둔다. 향년 35세. 종복 프라이가 일기와 곤충 표본을 짊어지고 방콕까지 걸어나와 유럽으로 붙였다. 짐은 동생 샤를 무오에게 도착한다. 샤를은 형의 일기와 아내 안네트에게 보낸 편지를 정리해 1862년 런던에서 책으로 펴냈다. 무오의 스케치는 동판화와 서판화로 함께 실린다. 그 책이 유럽 살롱을 흔들었다. 그때까지 유럽인은 동남아 정글에 그 규모의 석조사원이 존재하리라 상상하지 못했다. 기록을 남긴 사람은 그 기록이 일으킨 파장을 끝내 모른 채 정글에서 죽었다. 그것도 35세. 다음 인물은 무오보다 30년 뒤. 무대는 다시 이집트다. 헤로도토스가 들어갔다는 그 미궁이다. 세 번째, 윌리엄 매슈 플린더스 패트리. 영국인 고고학자였다. 무오가 죽고 약 30년 뒤 헤로도토스가 본 그 미궁을 직접 찾으러 이집트로 떠난 사람이다.
패트리는 1853년 영국에서 태어났다. 집안이 가난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고 거의 독학으로 자랐다. 그러나 18살 되던 해 그는 영국 스톤헤인지 일대 거석 유적을 자기 발로 측량했다. 줄자 하나를 들고 거석들 사이를 걸어다니며 치수를 기록했다. 24살부터는 활동 무대를 이집트로 옮긴다. 이후 평생을 이집트 모래 위에서 보냈다. 1888년 1월부터 4월까지 한 차례, 같은 해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또 한 차례, 두 시즌에 걸쳐 패트리는 하와라에서 발굴을 진행했다. 헤로도토스가 들어갔다고 기록한 바로 그 자리였다. 그리고 1889년 그는 결정적인 흔적을 찾아낸다. 아멘에마마트 3세 피라미드 남쪽에서 거대한 인공 석회암 기단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로 304m, 세로 244m. 잠실 야구장 2개를 이어붙인 크기의 텅 빈 돌받침이 모래 아래 그대로 깔려 있었다. 패트리는 결론을 내렸다. 헤로도토스가 본 미궁의 토대가 맞다. 그 위에 있던 본 건물은 이미 고대에 파괴됐고 받침만 남았다. 발굴 과정에서 그리스 로마 시대 미라와 우샤브티 등 부장품 399점이 함께 출토됐다. 발굴 방법론도 이때 정립됐다. 도자기 형식 변화로 연대를 추정하는 순서 배열법, 정밀 사진 측량, 층일 기록. 모두 패트리가 다듬은 표준이다. 그가 현대 고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유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받침뿐이었다. 그 위에 놓여 있어야 할 3000개의 방은 사라진 뒤였다. 누가, 언제, 무엇 때문에 통째로 걷어갔는지 패트리도 끝내 답하지 못했다. 발굴은 그렇게 1889년에 멈췄다. 그로부터 한 세기가 더 지난 2008년. 벨기에 연구팀이 같은 자리에 지면 투과 레이더를 들고 다시 들어선다. 결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네 번째, 2008년. 패트리가 빈 기단만 보고 떠난 그 자리로 한 팀이 다시 들어갔다. 이름은 마타하 익스페디션. 마타하는 미궁이라는 뜻이다. 장명부터 노린 게 분명했다. 구성이 묘했다. 벨기에 헨트 대학교와 이집트 NRIAG 국립천문지구물리연구소가 합동으로 붙었다. 자금과 탐사를 주도한 사람은 학자가 아니었다. 벨기에 컨템포러리 아티스트 로이드 코르디에르, 자기 사제로 탐사를 진행했다. 이집트 측 자문은 당시 SCA 위원장 자이 하와스 산하 기관이었다. 이번에는 삽이 없었다. GPR, 지면 투과 레이더와 전기 저항 측정 장비가 들어갔다. 흙을 향한 X선이었다. 땅을 파지 않고 안을 들여다보는 기술. 패트리가 위에서 본 텅 빈 기단을 이번엔 아래로 뚫어보기로 한 것이다. 결과가 잡혔다. 지표 아래 약 8에서 12m 지점에 화강암 격자형 구조가 확인됐다. 방과 벽이 다수 확인됐다. 헤로도토스가 기원전 5세기에 기록한 3000개 방, 그 패턴과 부합하는 형상이 지하에서 잡혀 올라왔다. 2400년 전 책에 적힌 묘사가 비파괴 장비에 실제로 찍힌 것이다. 학계 기준으로 평생 한 번 보기 어려운 결과였다. 그러나 그 직후가 이상했다. 결과 발표가 나가자마자 이집트 SCA 최고 고대유물위원회가 추가 조사와 공식 발표를 동결시켰다. 사유는 한 줄. 국가안보. 구체적인 이유는 끝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유적 발굴에 국가안보가 어떻게 결부되는지 설명도 없었다. 드 코르디에르는 2년을 기다렸다. 끝내 발표가 나오지 않자 2010년 자체 채널로 결과를 직접 공개했다. 헤로도토스의 목격, 패트리의 토대, GPR의 지하 격자. 2400년에 걸쳐 같은 지점이 3번 짚혔다. 결정적 증거가 손에 잡힌 그 순간 위에서 손이 내려왔다. 누가, 왜 막았는지. 지금도 답은 없다. 막힌 건 이집트만이 아니었다. 다음 사람은 캄보디아 정글로 향했다. 도구는 헬리콥터에서 쏘는 레이저였다. 5번째, 호주 시드니대 출신 고고학자 데미언 에반스, 프랑스 고고학자 장바티스트 슈방스와 공동으로 조사를 주도한 인물이다. 무대는 캄보디아 정글이다. 장소는 시엠립에서 북쪽으로 약 40km. 푸놈 쿨렌 정글 일대. 학자들 사이엔 오래전부터 같은 가설이 회자됐다. 이 어딘가에 크메르 제국의 첫 수도가 잠들어 있다. 세운 사람은 9세기 초에 자야바르만 2세, 제위 802년에서 835년. 도시 이름은 비문에 남아있다. 마힌드라 파르바타. 다만 비문에만 있었다. 빽빽한 정글이 시야를 막아 실체를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해법은 하늘에서 왔다. 2012년 헬리콥터에 라이다를 매단다. 위에서 레이저 펄스를 쏘면 펄스가 나뭇잎 틈을 비집고 내려가 땅 표면에서 되돌아 나온다. 식생을 걷어내면 맨 땅에 굴곡만 남는다.
정글을 지운 지도다. 스캔 한 번에 도시가 통째로 떠올랐다. 격자로 짜인 블럭, 사원 수십 개, 봉분 수백 기, 운하와 도로망까지. 마힌드라 파르바타가 비문에서 빠져나와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냈다. 검증도 잇따랐다. 2013년 미 국립과학원 회보 피나스에 논문이 실린다. 2015년 2차 라이다로 도시 규모가 확정되고 2019년 학술지 안티코티에 정밀 보고서가 게재된다. 학계는 이 결과를 받아들였다. 진짜 핵심은 한 단계 더 안쪽에 있다. 앙코르 전성기 13세기. 이 일대 메트로폴리탄 인구는 70만에서 90만 명으로 추정된다. 같은 시점 보스턴 규모다. 그러다 14세기에서 15세기 사이 사람들이 사라진다. 도시는 정글에 잠식되고 흔적은 800년간 지워진 채 누워 있었다. 보스턴 하나가 풀에 덮여 통째로 사라진 셈이다. 어디로, 왜 떠났는지. 지금도 학계는 가설 단계다. 다음 인물은 반대 방향으로 간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대신 안으로 들어간다. 그것도 피라미드 돌 한 장 건드리지 않고. 6번째, 르네 차베스 세구라.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우남 소속 지구물리학자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치첸이트사 중심부에 들어간다. 대상은 엘 카스티오. 쿠쿨칸 신전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마야 문명의 상징 같은 피라미드다. 차베스가 들고 간 장비는 전기저항 단층 촬영, 약자로 ERT-3D다. 피라미드 표면에 전급 800개 이상을 받고 약한 전기를 흘려 내부 빈 공간의 모양을 단면으로 그려낸다. 한 삽도 뜨지 않는 비파괴 방식이다. 들여다본 결과는 묘했다. 외부 피라미드 높이 24m. 그 안에 또 한 채. 중간 피라미드 20m. 그 안에 또 한 채. 첫 피라미드 10m. 약 서기 900년경에 봉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양파처럼 세 겹이 안에 포개져 있었다. 2016년 11월 발표.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피라미드 바로 아래에 자연 세노테가 있다. 마야 지역 특유의 지하 석회암 호수. 가로 25m, 세로 35m, 깊이 약 20m. 마야인은 이 지하 호수 바로 위에 피라미드를 올렸다. 우연이 아니라 의도다. 결정적인 건 2018년이다. 사이언티픽 리포츠 논문에 한 줄이 더해진다. 외부와 차단된 통로 한 곳에서 사람이 돌로 일부러 막은 흔적이 확인됐다는 것. 자연 둥괴가 아니라 봉인이다. 마야 신화 속 지하 세계. 시발바의 입구로 해석하는 가설이 일부에서 제시된다. 어디까지나 가설이다. 다만 한 가지는 명확하다. 누군가 손으로 그 통로를 닫았다. 세 겹의 피라미드, 지하호수, 봉인된 통로. 무엇을 왜 가뒀는지 답은 아직 없다. 여기까진 학자들이 내부를 들여다본 사례다. 마지막은 다르다. 50년째 한 삽도 들어가지 않은 무덤이 남아있다. 7번째, 진시황릉이다. 시작은 1974년 3월 29일 산시성 시안 린퉁구 시양촌. 가뭄에 우물을 팔어나간 농민 양지파. 당시 36. 동네 사람 5과 삽을 들었다. 3에서 4m쯤 내려갔을 때 흙 속에서 실물 크기 도용머리가 나왔다. 그게 병마용이다. 짚어둘 게 있다. 사진으로 익숙한 병마용은 본묘가 아니다. 본묘에서 동쪽으로 약 1.5km 떨어진 부장갱이다. 거대한 봉토 본묘는 발견 이후 50년 넘게 본격 발굴된 적이 없다. 그런데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오래전부터 적혀 있었다. 사마천. 기원전 1세기에 사기를 쓴 사람. 진시황 봉기에는 무덤 내부가 그대로 묘사돼 있다. 수은으로 강과 바다를 만들었고 자동 발사 석공 함정을 깔았고 천장에 별자리를 새겼고 인부와 후궁을 산채로 함께 묻었다. 2100년 전 책에 그렇게 적혀 있다. 무게는 여기서부터다. 1981년과 1982년 중국 지질조사국이 봉토 성분을 측정한다. 수은 함량이 인근 토양의 약 70배. 최근 측정치는 최대 1440ppb. 2020년 피나스 후속 연구에서도 본묘 중심부가 더 진했다. 2025년 1월 발표 연구에선 이 수은의 산지가 산시성 쉰양 단사 광산일 가능성까지 좁혀졌다. 기원전 1세기에 적힌 한 줄이 지금 측정기에서도 그대로 떠오른 셈이다. 규모도 거대하다. 동원된 인부 약 70만만 명. 즉위 다음 해부터 사후까지 38년. 갓 태어난 아기가 부모가 되어 자기 아기를 낳을 때까지의 시간이다. 항우 도굴설은 후대 기록에 있지만 봉토 수은의 안정적 증발 패턴이 잡혀 학계 다수설은 미도굴,
아니 그대로 봉인돼 있다는 간접 증거다. 그래도 한 삽도 뜨지 않는다. 공식 사유는 4가지. 보존 기술 한계. 1974년 병마용 채색이 공기에 닿자마자 수분 만에 방락된 사례가 있다. 다음은 규모의 복잡성, 수은과 고대 함정에 따른 안전 위험. 마지막으로 보호 우선과 최소 개입 원칙. 그래서 50년째 동결이다. 지하실에 보물이 있는 것이 거의 확정적임에도 그 자리에서 가족 전원이 열지 않기로 약속해둔 상태다. 이 7자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7자리를 다시 짚는다. 헤로도토스가 기원전 5세기에 직접 들어가 기록한 미궁은 통째로 사라졌다. 앙미무우는 앙코르와트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이듬해 35의 나이로 정글에서 숨을 거뒀다. 플린더스 패트리가 1889년 미궁의 자리에 닿았을 때 그곳에는 기단만 남아 있었다. 마타하팀은 2008년 지하 격자까지 포착했지만 발굴은 정부의 손에 동결됐다. 라이다는 정글 아래에서 70만 명의 도시를 끌어올렸으나 그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끝내 답하지 못했다. 차베스가 피라미드 안에서 발견한 통로는 누군가 일부러 돌로 봉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진시황르는 반세기 동안 한 삽도 닿지 않았다. 2500년에 걸쳐 7자리에서 같은 결말이 반복됐다. 사람이 직접 들여다봤든 학자가 장비를 들고 갔든 결국 같은 자리에서 멈췄다. 오늘 들은 7가지 중 하나라도 궁금증이 남았다면 불가사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다.